안녕하세요. 주름 피는 닥터 성원장입니다. 오늘은 다크서클과 눈밑지방 재배치에 관해 설명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눈밑이 퀭하고 피곤해 보이거나 처짐이 있거나 아니면 다크서클이 보일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눈밑지방 재배치 같은데요. 불과 7년에서 8년 전만 하더라도 눈밑지방 재배치를 모르는 분들도 많고 단어 자체도 뭔가 익숙치가 않았는데 요즘은 눈밑지라고 줄여서 부르는 분들도 많아질 만큼 널리 알려지고 굉장히 익숙한 리프팅 수술, 동안 수술 중 하나가 된 것 같습니다. 이처럼 눈밑지방이 볼록하고 그 아래쪽에 눈물 고랑이 심하고 뭔가 퀭하고 피곤해 보이는 분들이 많이 고민을 하시는데요. 사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눈밑지방 재배치를 알게 된 이유로는 이제 많은 연예인분들, 예를 들면 전현무 씨나 박명수 씨 같은 분들이 눈밑지방 재배치 수술을 받고 나서부터 급속도로 빨라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알아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전현무 씨 같은 경우는 이쪽에 보면 다크서클이 심하고 눈밑이 꺼지고 퀭해 보이는 모습이고요. 눈물 고랑 위쪽으로 눈밑지방이 불룩해진 양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의 처짐일 때는 눈밑지방 재배치, 즉 겉으로 보이는 절개선이 없이 눈밑지방 재배치만으로 이제 좋아질 수 있는 경우고요. 박명수 씨 같은 경우는 나이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눈물 고랑 위쪽으로 피부가 처져 있고 불룩해져 있는 양이 좀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피부나 근육 쪽에 리프팅을 하지 않는, 즉 불룩해진 눈밑지방을 재배치해 주는 것만으로는 이만큼 개선하기가 쉽지 않고요. 추가적으로 어떤 시술이나 수술이 같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늘어진 피부나 근육을 당겨줄 수 있는, 이쪽에 늘어진 근육을 이런 식으로 당겨줄 수 있는 하안검 혹은 꼬집 리프팅 같은 것들을 같이 했겠구나 하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회복 과정 중에 이제 촬영된 사진을 한번 보면 강화된 눈밑 애교선 위쪽으로 짧은 절개선이 관찰이 되고 있는데요. 피부에 보이는 이 절개를 통해서 하안검 수술을 같이 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많은 분들께 널리 알려진 눈밑지방 재배치는 어떤 경우에 효과적일까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상담 오시는 분들 중 많은 경우에 난 다크서클이 심하니까 눈밑지방 재배치를 해야겠어 라고 생각하며 오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그럼 다크서클이 있을 때 눈밑지방 재배치를 하면 과연 다 좋아질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좀 확실하게 알려드리고 싶어서 오늘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눈밑이 좀 어둡고 퀭하고 피곤해 보이는 분들이 일반적인 경우인데요. 이 경우 눈물 고랑도 있고 피부가 눈밑지방이 불룩해진 부분도 있고 피부가 이렇게 처져 있는 부분도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에 본인이 어떤 이유 때문에 피곤해 보이는지, 다크서클처럼 보이는지 그러한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는 섬세한 진단이 필요한데요. 30대 중반에서 40대 후반까지 일반적인 정도의 처짐과 피부 탄력을 가진 분이라면 아마 이 같은 양상을 보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불룩해진 눈밑지방 부분도 있고요. 이 때문에 불룩해진 눈밑지방 때문에 아래쪽이 좀 더 검게 그늘져 보이고요. 이러한 그늘 때문에 눈물고랑이 더 깊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피부 처짐 때문에 잔주름들이 관찰되기도 하는데요. 노화에 따른 눈밑의 변화 과정 중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다크서클은 크게 세 가지 이유로 생기게 됩니다. 색소 침착 때문에 피부의 색 자체가 어두워서 생기는 경우와 피부 아래쪽에 있는 근육이나 혈관이 비쳐 보일 정도로 피부가 너무 얇은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눈밑이 처지고 불룩해지면서 그림자가 생겨서 다크서클처럼 보이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 이유 중에서 첫 번째, 실제 눈밑 피부의 색, 즉 톤 자체가 굉장히 어두운 케이스로 주위에서 흔히 보이지는 않는 굉장히 드문 경우입니다. 이런 분들은 이 아래쪽 눈밑뿐만 아니라 눈 주변부가 전체적으로
어두운 경우가 많고 비염이나 알러지를 오랫동안 겪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색소 침착 때문에 피부색이 어두운 분들은 눈밑지방 재배치를 한다고 해서 갑자기 피부색이 밝아지진 않습니다. 그렇기에 이런 분들의 경우 다크서클 개선을 위해서 눈밑지방 재배치를 받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두 번째로 피부가 얇아서 그 아래쪽에 있는 근육이나 혈관이 비쳐 보이는 분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운동을 열심히 해서 살을 빼거나 바디 프로필을 찍는 분들을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피부 바로 아래쪽에는 지방이 있고 그 아래쪽에 이제 근육이 위치하게 되는데요. 막 열심히 운동을 해서 살을 빼면 지방이 감소하고 그러면 그 아래쪽에 있는 근육들이 잘 보이게 됩니다. 복부의 복근을 생각해 봐도 이제 살이 쪄서 지방이 많으면 복근이 전혀 보이지 않다가 살이 빠지고 지방이 감소하면 복근이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잖아요. 얼굴의 다른 부위랑 굉장히 다르게 눈밑 부위를 이렇게 잡아보면 차이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특정 부위를 잡아보면 약간 도톰하게 말랑말랑한 쿠션이 있는 것처럼 만져지고 이는 피부 아래쪽에 위치한 말랑말랑한 지방층이 같이 잡히기 때문입니다. 반면 눈밑 부분은 지방이 거의 없는 부위라서 정말 피부 자체만 굉장히 얇게 잡히는데요. 지방량이 작기 때문에 혈관이나 근육이 비쳐서 다른 부위보다 더 어둡게 보일 수도 있고요. 근육을 생고기로 한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어둡겠죠. 그래서 다른 부위보다 더 어둡게 보일 수도 있고, 이런 양상은 피부가 얇고 탄력이 이제 떨어진 분들일수록 좀 더 어두워 보이는 경향이 있겠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그림자가 지는 경우입니다. 누구나 눈 밑에 꺼져 있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바로 눈물꼬랑이라고 부르는 부위 이 부위인데요. 눈물꼬랑 주위는 뼈에서부터 이제 이어지는 유지인대가 단단하게 붙어 있기 때문에, 즉 안에서부터 단단하게 붙잡고 있는 질긴 조직들이 이렇게 선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겉에서 봤을 때 푹 꺼져 보이거나 고랑이 깊어 보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단단하게 잡고 있는 눈물고랑 이 부위의 위쪽 부분은 어떠한 견고한 조직이 없기 때문에 주위의 다른 부위보다 피부가 더 빠르게 잘 늘어나고 부풀고 이로 인해 쉽게 불룩해지게 됩니다. 산이 높으면 계곡이 더 깊어 보이는 것처럼 눈물고랑 위쪽 부분이 부풀어서 불룩해지게 되면 그 아래쪽에 위치한 눈물고랑은 반대로 더욱 꺼져 보이고, 이 때문에 그림자가 좀 더 심해져서 어두워 보이게 됩니다. 눈물고랑의 위쪽, 즉 쉽게 불룩해지는 부위를 견고하게 강화해 주는 것이 눈밑지방 재배치에 있어서 경막 강화 과정이고, 이를 확실하게 해주는 것이 눈밑지방 재배치의 효과를 유지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